안녕하세요. 에리의 비투쇼입니다. 제가 오늘도 멀리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점조직에 당해서 어느 분이 댓글을 그렇게 올리셔서 얼마나 재치가 있으신 분인지 제가 써먹었습니다. 점조직에 당한 슈아.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 상황이 좀 불안불안하죠? 바이낸스 그리고 CG 창펑자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SEC가 아니고 CFTC한테서 고소를 당했다.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무슨 이유로 소송을 걸었을까? 미등록 선물 거래를 하게 했다. SEC만 딴지를 거는 줄 알았는데 왜 CFTC가 하필이면 지금 타이밍에 바이낸스에게 딴지를 걸까?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그냥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라기보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래소다. 모든 코인 거래소를 대표하는, 코인 업계를 대표하는, 작년에 그 무지막지한 그 폭락장에서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바이낸스죠. 그리고 프루프 오브 리저브 지급준비금도 100%로 준비를 해놓고 10억 달러 자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도와주겠다.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나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바이낸스인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바이낸스를 공격을 하는 걸까? 전쟁을 하게 되면 적장에 목을 베어오면 다들 오합지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두머리를 공격한다. 바이낸스가 코인 업계에 지금은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다른 코인베이스, 망해버린 FTX 이런 애들의 10배가 넘는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무너진다는 건 금융업계의 연준이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바이낸스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타이밍에. 그런데 왜? 지금 금융업계에서 특히나 은행들이 부실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선이 이 비트코인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믿었던 이 달러 그냥 이거 종이 쪼가리네. 이거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네. 우리의 자산을 정확하게 지켜줄 수 있는 100%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이야만 하겠다. 내 지갑에 내 코인을 넣어놓는다면 100% 지급 준비금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은행들은 어떻게 되죠? 10%였다가 지금은 0%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요즘 뜨겁고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끄집어 내리려고 흠집 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조율된 움직임. 그런데 이 주장이 설득력은 있는 걸까? 이게 오늘 등록된 소송 서류입니다. 3월 27일 미국 시간으로 오늘인데요.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는 바이낸스닷컴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닷컴은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인데 이걸 미국인들에게 선물 거래 환경을 제공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몰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바이낸스가 미국 사람들한테 접속을 하게 해주고 사용을 하게 해줬을까요? 제가 컴퓨터에다가 www.binance.com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이낸스 사이트가 보이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지역에 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binance.us.com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라고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binance.com은 볼 수만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야 찾자면 있지요. 요즘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나요? VPN이라고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해줬다. 막는 신용만 하고 VPN으로 연결이 쉽게 될 수 있게. 연결이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바이낸스 측에서 그걸 권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 바이낸스의 CG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마켓 조작 이런 혐의까지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시세 조작을 하면서 시장을 주물럭주물럭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좀 CFTC가 너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CFTC의 주장은 이 바이낸스가 막는 신용만 하고 VPN을 써서 접속을 하세요. 이렇게 속닥속닥 이렇게 몰래 가르쳐줬다. 권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께 미국에 계신 분들이 바이낸스닷컴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있죠. 사실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우회해서 가면 좋아요. 우회해서 가세요. 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바이낸스 측에서도 뭐 우회해서 접속한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겠지? 라고 슬쩍 돌려서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코멘트를 날렸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조직적으로 뒷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이러한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바이낸스닷컴을 쓰면서 2020년에 제가 쫓겨났습니다. 공지가 왔어요. 바이낸스닷컴에서 더 이상 미국인들을 서비스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 다 빼세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코인을 빼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거래는 못하고 코인을 뺄 수만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도 제가 바이낸스닷컴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있어서 그걸 접속하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VPN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VPN을 사용해서 접속을 했는데 이 영상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어쨌든 제 맘이니까 네. VPN을 사용을 했는데 제 위치를 한국 또는 멕시코 이렇게 바꿔가면서 접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VPN을 제가 안 켜고 접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탁 떠요.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에 계시네요. 딴 데로 가세요. 이러고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딴 데로 가라고 얼러트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얼른 끄고 VPN을 켜고 다시 접속을 했는데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제 계정은 수상한 계정으로 미국인일 수도 있는 계정으로 표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도 못하고 코인을 뺄 수만 있는데 KYC를 안 하면 이걸 또 제한이 있어서 많이 뺄 수도 없고 와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이낸스닷컴 쓰다간 큰일 나겠다. 이 한도 금액을 자꾸 낮추니까 이러다가 혹시 코인으로 돈을 벌기라도 하면 이 돈 빼다가 세월 흘러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바이낸스닷컴을 다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낸스닷컴에 돈이 좀 묶여 있긴 한데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닷컴은 굉장히 강경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us를 미국에서 자리 잡고 이걸 키워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모든 규제 기관들과 협력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 조금 우회해서 손님 몇 명 받자고 그런 무리수를 뒀을까? 이건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타이밍에 바이낸스에게 딴지를 거는 이런 모습은 조율된 공격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오랜만에 마이클 세일러 소식을 전해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드디어 205 밀리언 달러, 2억 달러 대출을 실버게이트 은행에서 받아서 비트코인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거 빚지고 있는데 청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루머가 떠돌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걸 전액 상환을 해버렸다. 멋진 모습이죠. 싹 다 갚아버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런데 추가로 6,455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150 밀리언 달러, 1억 5천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 겁니다.
이번에 매수한 가격은 23,238달러. 오랜만에 이렇게 저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면 언제나 고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잘했죠. 지금이 27,000달러 정도 가까이 되니까 23,000달러에 샀으면 나이스 플레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38,955개. 대단합니다. 평단을 낮췄습니다. 3만 달러가 넘었었는데 이제는 29,817달러. 자, 이제는 권도영 소식을 전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권도영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덜미를 잡혔는데 당장 잡아와야 되는데 서로 권도영을 잡아가려고 지금 삼국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싱가포르죠. 서로 잡아가서 권도영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차지하려고. 한국이 이럴 때 눈치 보면 안 되겠죠. 강한 모습으로 권도영을 얼른 잡아 데리고 와서 조금이라도 피해자들께 보상이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테라루나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작년에 테라루나 사태 터졌을 때 테라루나에 대한 저의 의견, 이런 영상을 내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권도영을 두둔할 수가 있냐, 이 나쁜 놈 하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었죠. 많은 구독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는 여론몰이로 이 분노의 대상을 찾아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 이 코인 싹 다 사기고, 특히나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아무것도 백업해주지 않는 이런 코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1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1달러라고 한다면 실제로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1달러를 투입해서 바꿔줄 수 있어야지 진정한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데 알고리즘으로 말로만 이걸 1달러를 지켜준다. 실제로 1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달러 가치가 빠지려고 그러면 다른 코인을 만들어내서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맞춰가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완전히 사기다. 실제로 돈은 있지도 않으면서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게 전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라루나가 지급준비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죠. 그 당시 시총이 32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 한 30억 달러 좀 넘게, 한 10% 정도. 비트코인도 15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투입을 해서 패깅을 지켜주려고 UST를 사주면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공격이 왔습니다. 지급준비금이 만약에 100%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뱅크런이 난리가 없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있는 돈 다 털어서 매도하는 UST를 다 샀다면 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100% 지급준비금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으로 그걸 커버하겠다. 역시 사기죠. 알고리즘으로 하다니.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만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준비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뱅크런이 나서 무너져버린 테라루나. 무제한 발행이 되어버렸던 테라. 굉장히 친숙한 상황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 2주간 경험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에 지급준비금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은행이 이상하네, 돈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너도 나도 인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면서 다 찾아가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테라루나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테라루나의 가치 백업을 해주지는 않죠. 100% 백업을 해주지 않는, 1달러라고 했지만 백업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비슷한 코인이 또 있는데 어떤 코인일까요? 달러 코인입니다. 미국의 달러. 뭐로 백업을 해줄까요? 예전에는 금으로 백업을 해줬습니다.
1달러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1달러 어치의 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더 이상 안 줘 이제. 우리들의 달러는 그냥 달러야. 미국을 믿어. 믿지? 안 믿어? 위씨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믿어야만 하는 상황. 그래서 달러를 그냥 달러는 미국의 국가의 신용으로만 백업이 되는 걸로. 그런 신용은 엉터리 신용이죠.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신용입니다. 실제로 달러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녹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제한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 루나가 무제한 발행되는 것처럼. 그런데 긴 시간 동안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죠. 테라 루나. 그래서 되돌아보면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패한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참신한 모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언젠가는 구현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엉터리 달러가 백업해주는 그런 코인보다는 제대로 된 비트코인이 백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으로 알고리즘으로 확실한 담보로 묶어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테라 루나가 사기였다면 테라 루나와 똑같은 USDD가 버젓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트론의 USDD. 그리고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테라 루나와 똑같은 모델들이 이 체인마다 여러 개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카다노에서도 제드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드는 굉장히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해서 이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게 100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내려면 400달러어치 에이다를 집어 넣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제드의 모델인데 400%에서 800%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갑자기 1000%가 빠져버린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시도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며 이 코인 시장의 커다란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테라 루나 사기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루나의 모델이 참신한 모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부족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었던 그런 사기 행각이 있었죠. 그런 게 밝혀지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고 그걸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1990년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 이건 사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안 보내주면 어떡하죠? 실제로 주문을 했는데 물건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러한 이 전자상 거래를 구축하는 이런 머천들이 사기 머천도 있고 건강한 아마존 같은 그런 좋은 모델도 있었습니다. 권도용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그러한 사기 머천트라고 봐야 되겠죠. 권도용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해서 전자상 거래가 사기일 수는 없듯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사기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완성되지도 않은 그런 모델을 너무 성급하게 내놔서 허점투성이 있는 모델, 공격하면 툭 건드리기만 하면 자빠지는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무너진 것도 있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테라 루나가 안 망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공격이 일어났던 순간에 어찌어찌 해서 비트코인 넣고 어디서 돈 빌려와서 막아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다시 살아나서 회복을 했다면 그래도 권도용이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쳐 넣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 대기업들, 뭐 이런 핸드폰을 만드는 그런 대기업들도 있겠죠. 그런 데는 불법이 없었을까?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 사기 행각들, 비도덕적인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권도용을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벌써 그 사람의 죄가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마당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매듭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도 똑같은 잣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권도영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며 앞으로 나아가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